독립을 하고 나면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하는 순간 이제 그때 비로소 쉴 때는 뭐 하세요? 쉬긴 쉬세요? 요새 많이 안 쉬었어요. 안 네.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가 이제 애가 있다 보니까 네. 쉬는 시간이 생기면 되도록 이제 애랑 놀아주려고 그래요. 애랑 많이 시간을 가지려고 했고 근데 그게 좀 안 될 때는 좀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제주도로 가가지고 좀 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네.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네. 앞으로는 아마 이제 쉬는 시간이 생기면 뭐 목표를 가지고 미리 정해놓고 있지는 않고요. 좀 내려놓고 뭘 좀 보려고 그러냐면 내가 진짜 뭘 좋아하지 이 생각을 하고 싶더라고요. 뭘 좋아하는지? 그걸 놓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해봤던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. 내려가서 여유 시간이 생기면 뭘 하지? 뭘 해야 재밌지? 이제 꼭 뭐 굳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면 뭘 해야 내가 재밌을까? 전에 한번 뭘 해야 내가 재밌을까? 이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좀 엉뚱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. 저는 뭐가 나왔냐면 보드게임 만들고 싶다 했어요. 에? 보드게임이요? 이게 전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보이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우리 애랑 놀면서 애랑 이제 다른 거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뭘 보여주거나 이런 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네. 애랑 같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저도 같이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보드게임을 애랑 하니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보드게임을 가지고 틈나면 애랑 놀고 애가 되게 그걸 좋아하는데 하다가 야 근데 이렇게 투자나 금융에 대해서도 애한테 나중에 가르쳐야 될 텐데 그렇게 게임으로 가르쳐 보면 어떨까? 사실 예전에 저희가 했던 교육 프로그램 중에 제가 회계범위 있을 때 회계를 보드게임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그 사람들은 거의 모여가지고 막 물건 팔면 이걸 이렇게 옮기고 원재료 막 사오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 게임판이 알고 보면 이게 재무제표예요. 왼쪽에 재무상태표, 대차대표고 오른쪽에 손익계산 써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게 물건 팔렸을 때 매출로 옮기게 돼 있고 어떤 비용을 쓰면 그 비용에 옮기게 돼 있고 이걸 그대로 옮겨오면 재무제표가 되게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게임한다고 생각했는데 재무제표를 만들게끔 만들어 그게 되게 예전에 히트를 쳤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애한테도 보드게임을 가지고 또 투자나 금융을 좀 가르쳐 볼 수 없을까?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건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부터 저는 이제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뭐 게임 같은 거 좋아했어요. 게임을 좋아하고 이랬는데 게임 회사를 나중에 게임을 만들 수 있다면 되게 좋겠다라고 옛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이제 와서 제가 게임 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보드게임은 요새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아이디어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. 재밌겠다.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생뚱맞게 진짜 보드게임 만들어 보고 싶어. 이렇게 가더라고요. 그래서 내려가서 좀 시간을 갖다 보면 또 뭐가 생길지 모르겠어요. 뭐가 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재밌게 할 수 있고 이걸 꼭 뭐 일을 할 땐 이거라고 쉴 땐 이거라고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나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렇게 하게 되면 일인데 재미도 있고 뭐 누구한테 쫓기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해봤는데 아들이 재미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. 아빠 이거 재밌는데 하면 뭐 그래? 그러면 이거 한번 펀딩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식으로 제가 예상 안 했던 결과들이 나오는 걸 제가 보고 저도 제가 보드게임을 만들고 싶어 할지는 몰랐거든요.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뭘 하고 싶고 뭘 재밌어 하는지 내가 나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었나 보다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된 지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뭐 남자분들 많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보다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건 아는데 나는 뭘 좋아하지? 술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나? 그냥 쉬는 날 TV 보는 거 말고 좋아하는 게 있나?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경제적인 이 독립을 하고 나면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하는 순간 이제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뭘 좋아하지? 앞으로 뭐 그래도 내가 앞으로 한 3, 40년 더 살 텐데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? 돈을 꼭 굳이 벌지 않아도 저 시스템에서 수익이 나오면 뭘 하는 게 좋을까? 뭐가 의미 있을까? 이런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. 그럼 제주도에서는 몇 년 있다 다시 올라올 생각이세요? 아니면은 그건 뭐 미리 예단하지 않고 가서 살아봤는데 뭐 저희가 좋아. 생각하지 못했던 좋으면 계속 사는 거고 만약에 뭐 생각과 다르고 아니면 뭐 좀 불편하다 느껴지면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요. 대신에 거기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여기가 진짜 좋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이게 좋다는 걸 모르고 살 수 있는데 내려가서 봤더니 나는 여기가 맞구나 아니면 여기가 맞구나 그건 이제 해봐야지 알 것 같고 근데 예전에 이제 나이 들면 내려가자라고 했는데 아이가 아마 학교 입학하고 이러면 저희는 이제 아직 첫째가 6살이어가지고 학교를 입학하고 나면 쉽게 못 옮길 것 같더라고 아이들 때문에라도 지금 내려가서 살아보고 만약에 안 맞으면 올라오면 되니까 나이 들고 가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이 들고 갈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가보자 지금 가서 겪어보고 안 맞으면 올라오고 괜찮으면 계속 사는 거고 뭐 굳이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미리 뭐 지금 정할 수는 없으니까 가서 겪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경제경 1위입니다.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계속 1위입니다. 지금 안 움직이더라고요. 그냥 박혀 있습니다. 1위에 고정돼 있습니다. 왜 인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까 도대체? 지금 초판이 나온 게 아니라 3년 전에 이제 썼던 책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개정판을 냈던 거고 이게 뭐 어차피 내용이
3년 전하고 뭐 크게 바뀌거나 이러지 않았어요. 어차피 저는 3년 전에 하고 싶었던 얘기나 지금 하고 싶은 얘기나 근본적인 얘기를 같기 때문에 물론 뭐 일부 내용에 대해서 그때 썼던 후기 형식으로 조금 업데이트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거든요. 근데 그럼 초판 나왔을 때도 1등을 했습니까? 초반할 때 사실 1등 하긴 했었어요. 그때도 잘 썼네. 원판 자체가 잘 나왔어요. 약간 사람들이 그 목마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투자가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의 투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투자할 때 재무제표가 기본이라고 얘기들은 하는데 근데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누가 투자는 가치 투자를 해야 되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왜 가치 투자를 하지? 남들은 그냥 트레이딩 해가지고 단타라도 잘 보는 사람 내 옆에 있는데? 뭐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것처럼 왜 재무제표가 기본이지? 나 아는 사람은 재무제표 안 봐도 잘만 벌던데? 그리고 나 아는 회계사는 오히려 돈을 못 벌던데? 근데 왜 재무제표가 기본이라고 할까? 좀 근본적인 우리가 좀 당연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왜 재무제표가 기본이 되는지 진짜로 그걸 알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이걸 실제로 써먹어야 되는지 저는 약간 그 뜬구름 잡는 얘기를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물론 내공이 쌓이고 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투자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진짜 이게 멋진 말이구나 이런 걸 알겠는데 그렇죠. 초기에는 막 되게 막 멋진 얘기들이 적혀 있는데 뭐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. 해자가 어디 있지?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는 알겠어요. 경제적 해자가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 알겠는데 네. 그 해자라는 게 어디 있냐? 실제로 그 회사가 그때 앞에다 이렇게 해자를 이렇게 파놨을 리도 없고 해자가 뭐야 해자가? 그래서 이런 좀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좀 구체적으로 내가 읽고 나서 바로 확인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좀 실용적인 얘기가 좀 필요한 것 같다.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투자 철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투자 철학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실행에 옮기기가 회자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재무제표가 투자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책을 썼었고 그게 이제 읽어보신 분들이 거기에 좀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이건 진짜 이래서 진짜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 이게 그래서 기본이구나. 그래서 읽어보시고 주변에 또 추천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래서 증권사 직원분이 자기 고객들한테 뭐 10권씩 사서 고객들한테 맨날 드린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변에 이렇게 아름아름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하셔가지고 좀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아요. 그 블로그에도 S림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스타일로 공부를 하는 걸 블로그에 정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은근히 많이 있고 많이 써보시고 또 거기서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벤자민 그레이엄도 좋고 예, 워렌 버핏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. 적용이 잘 안 되니까. 맞습니다.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런 투자에 좀 답답함이나 갈증을 느끼셨던 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걸 적용을 하면서 좀 크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. 그동안 조금 답답했던 부분들,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었는데 약간 답답했던 영역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했을 때 답답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어쨌거나 한국 애가 썼고 실제로 한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애가 자기가 어떻게 투자할 때 써먹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가서 저 정보 가지고 이거 확인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싸다 비싸다 판단하는 거구나.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관리 정보 들어갈 위험이 있는 거구나. 구체적인 사례들이 적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례고 지금 시장에 있는 얘기고 내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끝으로 저희 후레니TV 시청자분들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. 돈 버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. 한마디 해주시죠.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저는 분명히 노동이 신성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진짜 신성한 노동을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보드게임 만드는 거였구나. 이게 재밌어 하는구나.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.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유라는 게 어느 정도 성립이 좀 돼야 된다고 봐요. 그래서 그랬을 때 자본주의잖아요. 돈을 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무슨 얘기인지 투자를 통해서 그 투자 자산, 이 시스템 자산이 돈을 계속 벌어들이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아주 작은 금액부터라도 조금 시작해가지고 그게 쌓여가는 재미가 느껴지면 그러면 저는 부자가 되는 길로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여러 가지 자산들을 테스트를 해보시고 자기한테 뭐가 맞는지 잘 찾으셔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좀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조금 우리 사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생기고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제가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되게 보람이고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. 조금 최대한 좀 딱딱하지 않게 풀어보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엄청 말씀 잘하시네요. 고맙습니다. 진짜 뭐 거의 제가 하나를 물어보면 막 넷 다섯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말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가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가서 촬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